안녕하십니까. 현재 ISO TC292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정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ISO 22301 이걸 우리는 BCMS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컨티뉴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민안전처 소속 사단법인 한국 BCP 협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해서 2301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2301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뜬금없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2301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글로벌하게는 9/11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라는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2002년, 2003년 루사 매미를 거치면서 또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복합재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재난의 유형들이 발생하면서 국제적으로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여러분 아시는 200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서남아시아 쓰나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식 통계 약 23만 명 정도의 사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국제 간 재난 발생 시에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난 발생에 되는 관리되는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공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국제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301을 창호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하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2301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2301의 접근 방법은 의외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가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과연 리스크가 무엇이지? 거기에다 영향력은 또 어떤 거지? 그 다음에 리스크가 주는 영향력은 어떻게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지? 결국은 이 부분은 다른 ISO 시스템 표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Plan, Do, Check, Act를 그대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2,300일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PDCA 사이클의 지속적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환류라고 하는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 지속적 개선 항목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업무를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What is critical activity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우리는 핵심 업무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핵심 업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와 영향력 평가에 대한 부분을 주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리스크에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ISO 31000에서 얘기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저희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ISO 31000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델은 코소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소 모델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대로 전 범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조직 내에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전사적, 그 조직의 전 조직원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코소 모델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제 영향력에 대한 부분까지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위협이 되는 부분과 외부적 위협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부적 위협과 외부적 위협이 결합된 복합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적 재난이 가지는 리스크의 범위는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안에는 우리가 과연 이 리스크가 무엇인지 우리는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리스크의 식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스크의 식별과 그 다음에 리스크 식별에 따른 리스크 어널라이시스, 리스크 분석을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리스크 분석 단계를 끝나면 리스크에 대한 어세스먼트, 리스크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비즈니스 임팩트 어널라이시스라고 하는 영향력 분석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영향력이 큰 부분을 우리는 뭘 하느냐? 대응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리스폰스 플랜 안에는 개인 임무 카드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퍼스널 미션 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전반적인 대응 역량 체계와 개인들이 해야 될 임무와 수칙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매뉴얼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매뉴얼 체계라는 부분은 결국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부분을 우리는 2301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2301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월호 사건 이건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100대 과제를 짜면서 가장 첫 번째 중시했던 사고 수습 체계에 대한 모델, 사고 수습 체계에 대한 매뉴얼 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매뉴얼 체계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 현황을 살펴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안 해왔느냐? 해왔었습니다. 이 예전에 했던 일들을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상을 한번 중시해 보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ISO 9001을 얘기를 하고 ISO 14001을 얘기를 하고 또 ISO 27000 또 뭐 OSAS 18000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ISO 9001 같은 경우는 우리가 퀄리티 컨트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즉 거기에서 토탈 퀄리티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식스시그마라든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활동들을 해왔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ISO 9001이라는 이런 내용들로 우리는 국제적으로 상호 인증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O 14001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환경에 관련되는 안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가 environment technology의 부분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또 ISO 27001 같은 경우에는 IT 시큐리티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미래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종업원의 안전, 즉 안전보건 환경에 관련되는 부분은 OSAS 18000이라는 이러한 국제규약에 따라서 즉 OSAS 18000도 최근에 곧 ISO 체계로 진입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되는 부처가 각각 개별적으로 있는 데 반해서 ISO 26000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합니다. 이건 인증제도를 포함하지 않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적정 이윤 창출 위해 사회와 환원되는 사회적 활동,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관련된 책임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글로벌 리포트로 보고를 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현황에 대해서 또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연 그러면 ISO 23001은 어떤 부처에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것이 현재 좀 이슈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처의 임무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재난과 안전에 대한 부처는 누구일까라는 데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보면은 우리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또 이 부분을 포함한 복합재난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특히 최근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 기준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34조의 3에 국가재난관리 기준의 제정, 운용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에 관련되는 유관되는 법을 통해서 재난관리 기준을 정리를 하고 나아가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나 좀 더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산업표준화의 적용사항이 무엇이냐? 바로
ISO 2301 BCMS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연속성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우리가 단순 재난, 즉 우리 국가는 현재 재난 유형별로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합 재난 시에 유형 관리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체계를 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재난 유형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재난이라는 양상이 하나에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다음의 재난으로 이전되는, 우리는 리스크 트랜스퍼라고 얘기합니다. 재난이 전이되는 상황의 경우는 다 부처, 본부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은 현재는 국민안전처가 그 조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2301이 시범 적용되고 또 모델링돼서 제도적으로 녹아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 부처가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301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2301의 크리티컬 액티비티, 핵심 업무를 무엇을 우리가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고 영향력을 분석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체계로 만드는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른 지금 ISO에서 요구하는 9001이나 18000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부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2301에 되는 대상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ISO 9001 같은 거는 품질이라든지 또 27000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렇게 각각 개별적인 단위 업무를 가지고 각 해당 부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01의 대상 범위는 아이러니게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대상 범위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 하는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도 최근 들어서 기업의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을 중시하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서 기업의 재난안전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높고 또 특히 ISO 2301이 최근에 대기업 중심으로 인증시장으로 넘어감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가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기업의 핵심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들을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활발히 지금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살펴봤습니다. 이 현재와 과거에 있어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 투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ISO 2301을 여러분께 BCM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연속성 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어떠한 조직이든 어떠한 정부든 연속성 계획을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2301은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01의 가이드라인은 2313 ISO 2313에 어떻게 구축을 하라고 이미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313을 기반으로 2301을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SO TC 292의 제목은 Security and Resilience입니다. 이 Security는 Safety의 최상위 개념을 영어의 뜻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silience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어디냐, 그 조직의 취약점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발견을 해서 조직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내용대로 ISO 2301은 우리는 하이 레벨 스트럭처라고 얘기합니다. 2012년도에 나온 국제적으로 가장 최신판, 아까 말씀드린 ISO 9001이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최상위적인 가장 최상위의 표준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상위 표준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코오가나이징 인플레이션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각 해당되는 업무를 종합적인 하이 레벨 스트럭처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그 조직이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관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9001이나 14000에 나왔던 표준들이 전부 다 어떤 서로 시너지를 가지게 될 것인지를 2301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01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은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기업 혼자서 해야 되는 IS 업무보다는 공공에서의 업무가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표준 안에는 Public-Private Partnership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난 발생했을 때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나아가서 퍼블릭 워닝이 나옵니다. 이 퍼블릭 워닝에 대한 부분은 공공 예경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정부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과 민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피하라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대피 계획 안에 어떤 예경보 체계를 국민에게 알려야 될 것이냐. 그래서 공공 예경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국훈련과 같이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어떤 훈련 기반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ISO 230이런 다른 ISO 표준과 달리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하이 레벨 스트럭처이면서 또한 다른 표준들을 전체를 통합하는 의미를 코오가네이징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기업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즉 국가에 대한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가 해야 될, 국민에게 해야 될 헌법 제34조 6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의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ISO 230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업적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형태의 조직을 영향을 강화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리지리언스라는 영향을 국가와 민간이 영향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들이 주로 나오냐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목표가 무엇이냐,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Harmonizing Security World를 얘기를 합니다. 최상적인 상황은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가 안전하게 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남은 다음 화두는 어떻게 안전에 대한 문화적 측면에서 글로벌화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TC29에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런 볼멘 소리들을 합니다. 범위가 너무 넓다. 그거 하면 뭐 좋으냐? 돈은 많이 들어가느냐? 이 수많은 질문들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ISO 국제적인 상호 인증에 대해서 그 조직의 신뢰성 확보가 과연 인증을 통해서 도움이 될까요?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많은 경쟁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쟁력 확보라는 어떤 조직, 국가와 기업과 개인에게서도 필요한 우리 화두입니다. 이 화두를 ISO 230일이 과연 해결을 다 해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하모나이징 시큐리티 월드는 이러한 통일된, 국제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와 기업이 통일된 프로세스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 저희 TC29의 목표는 안전 문화를 어떻게 국제적으로 표준화시켜서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이나 또는 부유한 층이나 때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문화에 대한 부분을 표준화, 글로벌 안전 문화의 표준화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230일의 도입을 미뤄왔는데 그 조직의 지속적 역량 개선을 위해서, 리질리언스를 위해서 조직의 전 부분들이 이 230일을 도입해서 활용한다면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 그럼 우리 국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국제적인 혜택을 여러분께 보셨듯이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조직에 지원되고 그 조직이 협업할 수 있는 조직 체계와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이 부분은 강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직이 자율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인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우리나라가 재보험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비추어 볼 때는
기업이 어떤 조직이 이러한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최소한도 기업의 리스크가 주기 때문에 리스크 베이스드로 되어 있는 보험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이미 검증되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지원 제도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한 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선언적인 그런 부분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그 조직이 자기들의 주주나 이해 당사자나 이해 관계자, 우리는 스테이크홀더와 인트레스트 파트를 얘기합니다. 그 조직과 관련되는 어떠한 형태든지 관계가 되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 당사자나 이해 관계자에게 자기의 선언을 통해서 자기 조직의 안전과 주주를 또는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과 그 가치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이 선언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우리 국가에서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가적인 어떤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으로 이러한 안전에 대한 우리 국가는 안전 헌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안전 헌장과 포함된 자기 선언을 통해서 주주와 관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배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조직의 명예 또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전 세계를 위한 일련의 활동 또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이런 활동에서 전 세계적인 그러한 협업 그러한 협력과 도움을 2301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비록 우리가 현재 적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이때까지 이미 이런 부분을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에서도 다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코오가나이징 할 것인가. 우리가 IS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범부처적으로 모든 부처가 하모나이징 시큐리티 코리아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